당신의 통장에 1억이 있다면 실제 가치는 6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연봉자라면 실질 소득은 이미 2천만 원대로 추락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이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폭등하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끔찍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회복되면서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이 10% 올라도 우리 돈 가치가 20%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원화 선물 시장을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우리 원화 가치가 거의 30% 가까이 박살났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입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원화 가치는 회복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까지 같이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2017년 이후만 따져보면 물가가 17%나 올랐어요.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 30%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최소 67%는 늘어야 겨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던 분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실질 가치가 40% 증발했다는 겁니다. 1억 원의 구매력이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키려면 1억 원이었던 자산이 최소 1억 6,700만 원은 됐어야 했고 연봉 5천만이었던 분은 8,350만 원이 됐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셨나요? 대부분 안 됐을 겁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 정권 때 부동산이 오르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강남 서초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2017년 당시 1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45억 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67%만 올라도 가치 유지인데 그걸 훨씬 넘어섰으니 확실히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빼고도 돈을 번 거예요. 하지만 수원이나 인천 같은 곳은 어떨까요? 수원 영통구가 2017년에 4억 원이었는데 지금 7억 원까지 올랐어요. 언뜻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4억 원에 1.67을 곱하면 6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원화 붕괴를 방어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거 다 빼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최상급 입지가 아니면 집값이 올라도 실제로는 돈을 못 번 거죠. 더 심각한 건 환율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는 원달러 환율이 유지되거나 약간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그냥 제자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원달러 환율은 폭발적으로 치솟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박살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에요. 여기에 물가까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감귤이나 쌀값이 20%씩 급등했다는 뉴스 보셨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평균 2% 물가 상승률은 CPI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요. 1만 원 하던 물건이 15,000원, 2만 원이 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청년층이나 월급쟁이들이 괜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월급 500만 원 받으면 능력자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받아도 이것저것 사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가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내 소득 대부분이 생활비로 다 날아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나 기득권층은 걱정이 없거든요. 한 달에 1억 벌면 물가가 오르든 환율이 폭등하든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달러도 사고 금도 사면 됩니다. 반면에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재테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집값도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게 집값이니까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빈부 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인데요. 상인 20%의 평균 순자산이 18억 원인데 하위 20%는 4천만 원 정도예요. 무려 45배 차이가 납니다. 터키를 보면 5년 동안 집값이 10배 폭등했어요.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100억 원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생존이 가능할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10배 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전쟁보다 생계가 더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가 폭등 때문에요. 원화 가치가 박살나는 건 결국 물가 폭등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창업시장도 지옥이 됐어요. 한번 사업 망한 사람이 다시 창업했다가 또 망하는 경우가 5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그중 87%가 50대 이상이에요. 회사에서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창업했다가 망하고 또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창업했다가 또 망하는 거죠. 경제 상황이 냉혹하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달러나 스위스 프랑, 엔화 같은 외화 자산을 보유하거나 금을 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이 방어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국 주도주에 단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중 조절을 잘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 같은 시장 주도 섹터에 투자했거나 달러 같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금을 샀던 사람들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은 다시 한번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누구도 이 거대한 버블이 언제 터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리 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역사적인 위기에서는 위대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파도는 피하고 기회의 바람은 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에요.